소은쌤이 이제 미적거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이 나와요.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미적거리라 함은 상황과 조건에 따라 밀착과 분리의 연속 증상에서 적절한 거리를 선택하고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내가 밀착을 해야 하는 경우에 분리를 하는 경우가 있고, 분리를 해야 되는 경우에 밀착하는 경우가 사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 너무 분리하는 사람한테는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밀착해서 조금 다가가서 느껴보지 못했다면 느껴보고 그 안에서 깨달음을 얻게끔 하는 게 사실 맞는 거고, 그리고 너무 밀착해서 감정적으로 표현하는 모든 것들을 그냥 무분별하게 받아들인다. 요거 같은 경우에 이제 빨리 분리시켜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알게끔 하는 게 치료적인 개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를 좀 더 심리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내면아이가 저는 생각이 났거든요. 우리 과거에 있었던 사건들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너무 밀착하거나 아니면은 분리하는 것도 밀착이 다른 유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현재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심리학 배우면서 내가 이 부분에서 너무 밀착하고 있었구나. 그때 나는 그랬지만, 그리고 그때 상황이 그렇게 판단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인데 내가 너무 과잉적으로 생각을 한 부분도 있는데 내가 그거를 너무 지금까지 끌고 왔었나 하는 부분들을 좀 새롭게 알게 됐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두 분 있으신 거 있어요? 제가 몇 살 때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초등학생 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일기를 쓰셨어요. 근데 어느 날 그냥 집에 아무도 없는데 아버지 일기장을 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펼쳐서 읽었어. 그림도 잘 그리셔가지고 되게 재밌었거든요. 맞아보듯이. 근데 어느 대목에 아이 낳은 걸 후회한다라는 그런 식의 내용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때 그 말을 이해할 나이였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후회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충분히 잘 돌보고 좋은 환경에서 양육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어떤 자책감? 그런 것에 대한 표현이었던 건데, 그것까지 다 제가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 나이였던 거죠. 근데 그걸 보고 제가 막 충격을 받거나 막 그랬던 건 아닌데, 이상하게 혼자 있을 때면 그걸 또 보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어른이 되어서 친구한테 뭐 무슨 옛날 얘기하다 이 얘기를 딱 했어요. 근데 그때 그 친구가 저한테 그 기억을 잘 다뤄야 될 것 같아. 그런 말을 딱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다시 곱씹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아, 내가 환영받지 못한, 환대받지 못한 아이라는 생각을 되게 깊게 가지고 있었구나. 그런 중요한 모습을 발견하게 됐고, 그거에 대해서 계속 이후에 작업하는 시간들이 있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나를 환영하지 않았던 게 아니라 아버지가 당신 자신에 대한 어떤 아픈 마음을 그런 식으로 표현한 거다라는 거를 마음으로 받아들이기까지 시간이 좀 꽤 걸렸던 것 같아요. 그 말 자체에 이렇게 딱 들러붙어 있다가 좀 거리를 두고 이렇게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게 되는 게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